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마을이 생기고 사라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울산의 현대사와 괴를 함께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도시마다 동네가 막 나눠져 있죠. 네. 울산에서 가장 큰 동네가 어디게요? 아무래도 울주가 제일 크니까 그 울주에서 그 동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울산의 신정동, 이 동네가 1동부터 5동까지 있는 엄청난 크기의 동네이기도 하고 울산의 현대사와 함께한 동네이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가 담긴 동네이기도 하고, 그런데 현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려시대, 신라시대부터 이야기도 남아있고 그런 엄청난 동네가 바로 이곳이에요. 다들 신정동은 알지만 그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 같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신정동이 너무나 익숙하거든. 사람들은 실제로 신정동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이 없다. 그래서 오늘 신정동에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한번 가봅시다. (2017년) 울산교회에는 표지판이 하나 설치됐는데요. 신정동의 유래와 상징성을 알리는 신정동 출발점, 신정동 1번지라는 표지판입니다. 신정동은 어떤 곳일까요? 울산에서 가장 큰 동이 신정동이라고 있는데 이 신정동은 어떤 곳인가요? 신정이라는 말은 신자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새로 생긴 동네겠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곳에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새롭게 이제 시가지가 조성됐다. 그래서 신정인데, 이 신정동에는 울산의 가장 핵심인 울산광역시청이 있거든요. 또 공업탑이 신정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신정동에 다 모여 있고 1동부터 5동까지 굉장히 광활한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신정이라는 이름이 옛날부터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다는 설도 있고, 뭐 분해면이라고 했거든요. 여기를 도호부의 내에 있는 면이라 했고 분해면이라고 했는데, 이 분해면 안에 신정리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1962년 울산이 공업센터가 되면서 팔도의 사람들이 다 모여드니까 많이 필요한 게 주거지. 그래서 울산에서 가장 아파트나 맨션이 제일 먼저 들어선 곳, 그것이 바로 신정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신정이라는 이름은 정말 이제 1913년, 14년 이 무렵에 일제가 행정구역 개편을 할 때 신정이라는 지명을 정확하게 붙였죠. 그때 신정이 왜 신정이 됐냐면 신흥마을이라는 마을 동네하고 소정마을이라는 마을 동네하고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신정, 그러니까 신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런 설도 하나 있고, 또 옛날부터 있던 신정, 아까 얘기했죠. 신정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분해면 신정 마을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신정이라는 이름을 다시 되살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은 울산에서 가장 큰 동네의 새로운 동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동네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신정은 그런 의미하고 잘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이 공업센터로 지정된 후 신정동은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도로 표지판에서나 옛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보니까 팔등로라고 적혀져 있고 하니까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하군요. 그 옛날에 흔적들이 남아있는 게 지금 도로 표지판에 보면은 뭐 팔등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있거든요. 월평이라는 이름도 나와있거든요. 이쪽은 농도 있었고 배밭도 많았고 딸기밭도 많았고 뭐 소나무도 우거졌고 그런 게 쫙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동네는 이제 여러 동네, 울산의 신정동에 여러 동네가 있었거든. 자연부락들이. 그런 자연부락들이 다 하나로 합쳐진 동네가 바로 신정동이에요. 그 대표적인 동네들이 뭐냐면 이 월평, 팔등, 소정, 그리고 뭐 신흥, 삼신, 이런 마을들이 옛날부터 쭉 있었어요. 이름이 팔등이 좀 특이하거든요. 팔등은 이제 그 팔등이 많이 나서 팔등은 아니고 네. 남산에서 쭉 흘러내리는 이 등성이가 8번째 등성이다 해야 팔등.
그래서 팔등마을, 팔등부락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소정이라고 또 있었는데 소정은 소나무가 다 많았다 해가지고 송정이 변해가지고 소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삼산 쪽에 있는 세 동네가 있었는데 그 세 동네가 비행장이 생기면서 다 이주를 했거든. 번영교 밑에 보면은 동네가 있어요. 그쪽 동네가 삼신이라고 하는데 해부락, 자연부락이 옮겨왔다 해갖고 삼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또 신흥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신흥 마을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청 옆에 보면 한국은행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가 해방 이후에 저 만주 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울산으로 대거 유입을 했는데 그때 왔던 사람들을 울산 비행장의 경락고에 임시 주거 시설을 해줬다가 그 사람들을 다시 옮겨서 170가구를 새로 지어가지고 새로 만든 동네 그게 또 신흥마을 그런 마을들이 또 있습니다. 월평은 뭐냐면 월평 달월자 평평할 평자니까 뭡니까? 달빛이 평평하게 펼쳐진다. 신정동에서 제일 들판이 넓게 펼쳐져서 곡창지대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월평. 그렇죠. 네. 봉월은 그 남산의 맨 마지막 봉우리가 은을봉이거든요. 은을봉을 바치고 있는 동네다 해갖고 봉월 이런 이름을 가졌고 그 이름들이 지금 자세히 다니시다가 보면은 도로 이름이라든지 표지판에 나타납니다. 아 그러면 이 동네가 옛날에 우리 동네는 월평이었구나. 봉월이었구나, 팔등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크고 작은 마을이 모여 만들어진 신정동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선사시대부터 문화를 일구고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도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면서요? 당연히 많이 나왔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태화강하고 바로 붙어 있는 데거든요. 강에서 여러 가지 먹을거리도 많이 나오고 물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죠. 그런데 그거 증거가 없으니 잘 몰랐는데 이게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초에 이제 신정동 일대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들이 들었었거든요. 여기도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들었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지표조사하고 발굴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발굴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살았던 여러 가지 청동기의 유구 유적들이 쏟아져 나왔거든. 거기다가 이 신정동은 그런 선사시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최근에 조선시대 백자도 나오고 도자기도 쏟아지고 그러니까 관청의 건물 흔적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신정동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역사 시대, 최근의 조선 시대까지 여러 가지 유구 유적들이 많이 쏟아진 곳. 그래서 이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나 이런 게 짐작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유적들이 지금 남아있질 않으니까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모를 수밖에 없고 여기서 발굴된 것 가운데서 굉장히 소중한 것들은 이제 발굴한 주최측, 뭐 대학박물관들에 주로 많이 가 있고 울산 박물관에도 일부 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옛날의 그런 흔적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울산은 55개의 읍명동이 있는데요. 도시가 한창 발전하던 60여 년 전 수많은 동네 중에서 새로운 시가지를 신정동에 형성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정동이 가장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뭔가요? 울산에서 가장 중심이 된 동네 신정동 딱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신정동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울산시청, 울산광역시청이 있고 또 하나는 공업탑. 이 두 가지가 울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동네로 만든 계기가 되는 거죠. 1970년에 저 옛날 구시가지에 있던 시청이 넘어옵니다. 신정동으로. 이 허벌판에 시청이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거든. 옮기고 나서도 처음에 시청이 너무 커서 사무는 한 5층까지밖에 못 봤어요. 그 이상은 다 비워놨어.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도시가 커질 것을 예상하고. 그랬었는데 광역시청을 옮기고 나니까 광역시청 주변으로 완전히 많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시장이 생기고 주거지가 생기고 그러면서 막 생기니까 도시가 팽창을 하겠죠. 그 특히 이제 1966년, 67년 이 무렵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고업탑 생기거든요. 울산의 랜드마크가 하나 생깁니다. 이 랜드마크가 생기면서 울산의 고업탑을 중심으로 해서 사통팔달 교통망이 생기거든요. 울산에 사시는 오래전부터 사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지만 옛날에 울산은 구시가지, 우정동,
중심으로 해서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이런 게 있고 옥교동 쪽에 관공서도 있고 교통의 요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이 전부 발달했어요. 그런데 울산 교통 건설국이 생기면서 제일 처음 한 사업이 뭐냐면 태아 다리를 낳았어요. 태아교. 다리가 하나 생기면서 엄청나게 바뀌었겠죠. 바뀌면서 사람도 이동이 편해졌고 여러 가지가 편해지니까 획기적인 변화가 온 거지.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이런 것도 지금 태아 로타리 앞쪽으로 왔거든요. 그쪽으로 오면서 신정동이 완전히 변화가 됐고 울산의 신정동은 굉장히 중심되는 동네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울산의 명소죠. 신정시장인데요.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를 넘어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생활터전이자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시장이죠? 울산에서 현대식 시장은 가장 오래됐죠. 본래 울산은 이렇게 전통장들이 많은데 이렇게 상설로 생기는 시장, 현대식 시장, 여기는 이 신정시장이 처음이에요. 신정동에 이런 상설장이 들어선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인가요? 그렇죠.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태아 로타리 쪽으로 해가지고 오래된 아파트 맨션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처음 지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죠. 막 모여드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2층짜리 건물로 된 시장으로 시작됐어요. 그렇게 시작됐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신정시장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 됐죠. 신정시장 하면 또 이거 또 유명한 것도 있잖아요. 신정시장은 제일 유명한 게 사실은 국밥, 칼국수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물론 울산의 주변의 모든 특산물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특히 먹거리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먹거리 중에서도 이 서민들하고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음식들이 많이 팔리고 유명세를 타고 있어요. 또 하나 지금으로부터 20년쯤 전까지만 해도 이 신정시장이 아니면 서민들이 먹거리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이곳이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고 중심이 됐던 곳입니다. 신정동이 도시의 중심지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곳이 있는데요. 울산하면 빠질 수 없는 곳, 바로 태화강입니다. 옛날에는 여기에서 배를 띄웠었죠? 그렇죠. 울산에는 저 지금 무거동 3호 이쪽에서부터 저 명촌 있는 데까지 나루터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태화루 누각 있죠. 누각 밑에가 바로 태화나루였거든. 태화나루에서 돛단 배도 다니고 줄로 끄는 배도 다니고 그래서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통수단이 배였거든요. 태화나루를 출발한 배가 어디로 했냐면 신정동, 지금의 신정동, 월진나루 이쪽에 닿았거든요, 배가. 그래서 이제 이쪽과 저쪽을 연결했고 여기는 또 중요한 거는 뭐 일제강점기 때 엄청나게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일제강점기 때는 이 강에다가 지금 뚝방을 쫙 쌓았거든요. 뚝방을 지금 쫙 쌓아가지고 강의 물을 못 넘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런 거를 하는 목적은 딱 하나겠죠. 돈벌이겠죠. 그때 돈으로 한 100만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재방공사를 합니다. 1930년대에. 100만 원 같으면 지금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100만 원이면은 모르겠어요. 지금 돈을 한 산산하면 한 100억 정도로 투자합니다. 아니 100억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다고요? 투자를 해가지고 쫙 깔아가지고 뚝방을 쌓아가지고 뚝방을 쌓는 동시에 이쪽은 논농사를 짓는 곡창지가 되겠죠. 더 이제 물을 공급하기도 좋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그런 걸로 해갖고 수리조합에서 그런 빌미로 돈을 거둡니다. 수익 사업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일제가 수탈을 위해서 건설한 것이 제방인데 그렇게 제방을 만들다 보니까 4.25 태풍 때는 피해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뚝방을 인위적으로 부숴가지고 물길을 열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기록이 쌓여 역사가 되듯 동네 이야기가 하나 둘 쌓이고 모이면 울산의 역사가 됐는데요. 그래서 동네의 역사는 곧 울산의 역사입니다. 울산실록의 신정동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동네
정말로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땅 이런 데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늘 발붙이고 다니는 동네에도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들이 다 숨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하면서 아,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걸 기억하면서 오늘의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까지 기억하는 그런 신정동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 동네마다 곳곳에 역사가 숨겨져 있으니까요.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도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동네의 역사가 하나씩 모여 새로운 울산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